회사는 정말 빠르게 크고 있는데 정작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그 최종 진짜 최종 이걸로 보내요 XLSX 같은 파일 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본 일이잖아요. 겪어봤죠. 이메일로 주고받다 보면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헷갈리고 결국 전화해서 어떤 파일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죠. 맞아요. 바로 이런 답답함에서 시작해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한 기업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곳은 10년 넘게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온 전문 기업, 주식회사 아이코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아이코드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회사가 낡은 업무 방식을 버리고 특히 보안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정말 흥미로운 게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딱 저 성장의 문턱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또는 혹시 우리 회사 중요 자료가 어디서 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요. 거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비슷한 성장통을 겪고 계신다면 무릎을 탁 치게 될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150명 규모의 탄탄한 회사라면서요.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도대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2014년에 설립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아주 건실한 기업인데 회계, 인사, 물류, 생산 같은 회사의 핵심 업무 대부분을 여전히 엑셀 파일이나 오프라인 서류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를 내부 시스템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성장의 그늘 같은 거였죠. 그 그늘이 생각보다 훨씬 짙었더라고요. 부서끼리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까 파일 버전이 뒤죽박죽 섞이는 건 그냥 일상이었고요. 네네. 결제 서류를 들고 담당자를 찾아다니다가 과정이 누락되거나 정보 전달이 며칠씩 늦어지는 일도 계속 반복됐다고 해요. 심지어 고객사 계약 관리나 재고, 납품 같은 아주 중요한 과정에서도 업무가 중복되고 실수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비효율, 이걸 넘어서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리스크요? 네. 내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모든 중요 자료가 직원들 개인 PC나 사내 서버에 흩어져 있으니 체계적인 보안 장치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건 사실상 우리 회사 정보를 가져가세요 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수준이었군요. 그렇죠. 게다가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정보를 여기저기 계속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계속 생기고요. 가장 심각했던 건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즉 권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보고 있는지, 누가 고객 명단을 외부로 가져갔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안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문서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는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멍 뚫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준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감은 고객사들로부터 왔습니다. 고객사요? 네. 요즘은 큰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당신네 회사 보안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거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코디가 칼을 빼들었군요. 2024년을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총 4가지였는데 첫째, 자료 접근과 외부 반출 절차를 표준화한다. 둘째, 모든 승인 절차를 자동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자동화. 그리고 셋째,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해서 보안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만든다. 네. 목표는 훌륭하죠. 하지만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3번, 데이터 관리의 중앙화는 기존의 자기 PC에 자료를 보물처럼 쌓아두고 일하던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거든요. 내 업무 자료를 왜 중앙에서 다 들여다보냐? 이런 반발이요? 그렇죠.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바로 클라우드 보안 관리 플랫폼 엑소스피어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스피어라는 게 회사 전체의 모든 디지털 파일에 대한 똑똑한 CCTV이자 출입 기록 관리인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혹시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해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 모든 기록을 24시간 감시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죠. 와,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산이 바로 권한구조 설계였습니다. 권한구조 설계요? 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계팀 신입사원이 봐야 할 정보랑 생산팀 팀장이 접근해야 할 정보의 민감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다르죠. 이걸 일괄적인 기준으로 통제할 수가 없죠. 각 부서와 직급의 실제 업무 흐름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당신은 여기까지, 저 사람은 저기까지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성공적으로 설계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를 감시하려는 거냐, 일하기 너무 불편해졌다, 이런 내부 저항이 만만치거든요. 아마 아이코디도 직원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 복잡한 선 긋기 작업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업무 흐름에 딱 맞는 권한 구조를 다시 짜고 자료를 외부로 보낼 때 거쳐야 하는 승인 절차를 자동화한 거죠. 아, 여기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바로 보안 로그 관리였어요. 예전에는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였다면 이제는 모든 접속 기록, 승인 이력, 변경 사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수작업과 신뢰에 기반했던 낡은 방식이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죠. 자, 바로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시스템 도입 후 성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보안사고 위험도가 70% 이상 감소했다고요? 네, 이거 오타 아닌가요? 단순히 시스템 하나 도입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70% 감소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 게 아니라 투명성이 조직의 행동을 바꿨다는 점이에요. 투명성의 행동을 바꿨다? 네, 예전에는 누가 USB에 어떤 파일을 담아갔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스스로 더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기술 도입을 넘어선 문화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동이 바뀐다는 거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런데 전체 업무 처리 속도가 약 20% 향상됐다는 부분도 좀 의아해요. 오, 왜요? 보통 이런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이 적응하느라 오히려 초반에는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초반의 혼란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자동화예요. 예전에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얼굴 보고 서로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이 바로 전달되고 처리되니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사라진 거죠. 아, 대기 시간이? 둘째는 중앙화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료 김 대리님 PC에 있는데 지금 휴가 중이셔서요.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아, 네네. 많죠. 이제는 모든 자료가 중앙 서버에 있으니 누구든 권한만 있으면 바로 찾아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료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안 점검이나 인력 관리 비용이 30%나 줄어든 건 자연스러운 결과겠네요. 맞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수작업으로 하던 점검과 관리 업무를 대신해 주니 그만큼의 인력과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성과예요.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 스스로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서 업무 혼선이 줄었다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와, 이런 내부의 단단함이 결국 고객 대응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아이코디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대외 신뢰도 상승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코디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 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미래 계획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민감한 문서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 디지털 워터마크?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명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서명이요? 네. 만약 어떤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그 파일 안에는 이 문서는 2025년 12월 3일 회계팀 김대리가 반출한 것이라는 정보가 꼬리표처럼 숨겨져 있는 거죠. 와, 유출 경로를 끝까지 역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부서여서 접긴 정책을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례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아이코디가 직접 겪어오고 강조한 건데 성공의 핵심 열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초기 관한구조 설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 또 그 얘기군요. 네. 처음에 이 설계를 얼마나 현실에 맞게 꼼꼼하게 하느냐가 전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안 시스템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춘 파트너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이코디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들은 단순히 엑소스피어라는 좋은 도구를 도입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보안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던 가치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위험과 비용은 줄이고 속도와 신뢰는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최신 기술을 사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이코디의 사례처럼 누가 어떤 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 즉 권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안을 단순히 지켜야 할 비용이나 귀찮은 규제로 본 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쌓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투자로 바라본 것. 그 관점의 전환이 바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참고 있는 비효율적인 절차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의 허점은 없으신가요?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모든 정보 접전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세울 제1원칙은 무엇이 될까요?